사회보험TV 국민연금 많이 받기, 연금 산식에 답이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고 싶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연금 산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산식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1인 기준 227만원을 받는 홍길동 씨 사례와 부부 기준으로 382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견우직녀 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와 견우직녀 씨는 어떻게 해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게 되셨을까요? 국민연금 산식을 보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2.4로 시작되는 파트, 1.8로 시작되는 파트, 1.5로 시작되는 파트에서 1.2까지 변하는 파트까지 4개의 과정이 연결되어 있고 이 과정들을 합해서 연금 산식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의 국민연금 산식은 1.2 곱하기 가로 열고 A값 플러스 B값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0.05 곱하기 N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A값과 B값 N이 국민연금액을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입니다. B값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다시 말하면 A값은 가입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으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돈입니다. 반면에 B값은 본인이 많이 가입하면 높게 가입할수록 B가 크면 클수록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즉 B값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또한 세 번째 N은 가입기간이죠. 여기서 이 가입기간은 1 플러스 0.05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은 20년 이상 가입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입기간에 0.05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A, B, N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A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B와 N이 N을 크게 하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낮게 가입할수록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은 B값에 그대로 정비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 불입하는 소득이 크면 클수록 연금이익이 많다 하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A값과 B값의 합계액의 가입기간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민연금도 많이 받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1.2가 1.2는 2028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요 1.2가 1988년부터 98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2.4 여기 2배죠. 그 다음에 99년에서 2007년에는 1.8 2008년에서 2027년에는 1.5에서 1.215로 점차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급여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초기 가입자는 첫 10년 동안에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70%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받았고 그 위에는 60%, 그 다음에는 50%에서 40%로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 2028년 이후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40%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든 우리가 초기
가입 세대일수록 유리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이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N,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입 기간을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가입은 강제제도죠.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도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소득이 있어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만 그 제도적인 변화 과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소득의 변동 과정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가입 기간이 늘지 않는데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불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징수권 소멸 기간 이전 것은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998년도에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는 반환일식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국민연금 법상으로 반환일식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반환일식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없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반환일식은 받은 것을 반납하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기간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고요. 세 번째로는 추납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안 해도 되는 기간인데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추납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이 미납이나 반납과 관계없이 이런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도는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10년까지만 추납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됐습니다만 여전히 10년까지는 가능하죠. 따라서 미납제도, 미납보험료 납부, 반환일시금 받은 거 반납하고 그 다음에 납부 예외기간에 대한 추납 이런 걸 통해서 과거 가입기간에 대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입을 끝나는 연령이 우리나라는 59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60세부터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을 했는데 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연기를 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5년까지 연금액을 늘리면 36%까지 연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개의 방법을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능한 오래 가입해야 된다. 그 가입하는 기간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간의 소문은 소득액이 높으면 수익비가 낮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산식으로 볼 때는 불입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불입소득액을 보통 우리 월급 받는 봉급생활자는 이 불입소득액을 바꿀 수 없습니다만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러 낮게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 전체적으로 많이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은 짧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래 살아서 많이 받아야 오래 살아서 많이 받아야 국민연금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1소득자 1연금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또 전업주부가 많죠. 전업주부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1인 연금만으로는 국민연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까 견우직녀시 사례로 봤을 때 1인 연금액 이상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도 연금을 가입해야 되는데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강제가입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혼뿌리 부부의 배우자도 임의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가 다 연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각 개인별 연금액의 2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임의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능하면 그 혼뿌리 배우자도 연금에 임의가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